경찰 제공이요? 경찰에서 뭘 줬다는 걸까요? 일단 영상을 보시면 일단 짐작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피해로 드릴게요.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운동선만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뭔가 공통점을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그리고 등상로 최근에서 등상로 이 성폭행범 이 진짜 몹쓸 인간. 근데 좀 영상으로 연속 나왔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복장이. 티셔츠 색깔 같고요. 모자도 거의 흡사하죠. 마스크도 같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요. 알고 보니요. 경찰에서 다 줬답니다. 저거. 경찰에서. 모자 마스크 써서 얼굴 가리라고 준 거예요. 그럼 경찰이. 티셔츠는 그렇다 쳐요. 티셔츠는 뭐 옷이 뭐 손상이 됐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요. 다음은 설명이 있어요. 신상 공개 이전에 신원을 유출할 수 있는 정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전재수 의원님. 예. 이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가리라고 저도, 예. 마스크 주고 모자 주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어떤 법의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경찰이 저렇게 하는지 내부 지침이다. 예. 지침이라. 그래서 찾아봤더니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신상 정보 공개 결정 그러니까 신상 정보 심사위원회가 있거든. 예. 신상 공개 정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신상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라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다 가려야 된다?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법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경찰의 내부 지침이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피해자들의 이 원통함이라든지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현행범에 한해서는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악범, 흉악범. 예, 그리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 이거 빨리 경찰이 좀 손질을 해서 바로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저는 빨리 경찰이 빨리 좀 움직여서 이거 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정 전 최고. 약간 이거는 아니 피해자를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냐라는 반응이 단박에 나와요 지금요. 당연히 아니 피해자가 아니죠 가해자를. 가해자. 예, 제가 그렇죠. 표현을 잘 가해자를 이렇게까지 네. 보호해 주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그 문재인 정권 때 예. 이런 그 입법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아마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예, 있거든요. 일단 뭐 그건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를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이런 사실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 바로 처음에는 이런 몰랐는데 경우죠. 영상들을 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복장이 둘이 똑같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헛웃음이 나는 저는 장면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이 내부에 대해서 한번 예. 다시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범죄 심리를 여러 이제 연구하는 예. 분들, 그다음에 이제 수사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 그 수사건으로 모든 언론에 다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 보세요. 사법 시스템, 검찰 시스템 완전히 뭉개고 있습니다. 검찰한테 조직폭력배라고 거의 폭력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드디어 국가폭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러한 범죄, 흉악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범죄의 이런 숫자가 더 늘고 이런 일들이 묻지마 범죄까지 벌어지는 게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예. 지도자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조금 갸우뚱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죠? 라는 질문이 자꾸 나와요.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는요. 자, 다음은요. 마지막 이슈가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요. 일단 영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부터 소개해 드리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피해는 결코 자연재해 현상으로 인한 악재가 아니라 철두철미 건달꾼들의 무책임성과 무교율에 의한 인재라고 명백히 규제하시면서 당 중앙의 호소에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경종을 경종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지적 전응아들, 당과 혁명 앞에 지낸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데 지금 북한에 수해가 크게 났다 그러는데 수해 현장에 본인이 그냥 바지까지 다 허리까지 오는 물까지 들어가서 막 엄청난 질타를 한 거거든요. 이거요, 이 박원석 전 의원님. 예. 근데 구체적으로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를 겨냥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갔다는데 큰일 나는 겁니까 지금 북한에서 그러면 이거?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예. 내각의 책임을 거의 공개적으로 오. 질타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책임을 지게 될 거고 또 북한 체제의 특성상 아마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 과거에도 보면은 어떤 경제 실패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처형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간석지에 논이 다 물에 잠긴 건데 북한이 지금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더군다나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봉쇄가 있었고 식량난이 훨씬 더 심각해진 예. 상황에서 결국에는 알곡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예.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이제 제방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제방이 뚫리면서 이 농지가 다 물에 잠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예. 지워야 되고 누군가에게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지도자에게는 오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저 책임을 맡고 있는 예. 이 참모들 중에 누군가가 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책임을 어쨌든 내각 총리한테 지우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 내각 총리가 책임을 지게 되면 이 경질의 폭이나 책임을 지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홍석주 네. 의원님, 저런 얘기나 저런 사진을 일부러 공개한 거겠죠? 일부러 공개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걸 의식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은 이제 평안남도 지역에 이제 그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있는 논입니다. 근데 북한은 태풍이라든지 홍수에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하면은 그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취약한데 물을 담고 있지를 못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올해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별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알아보니까 저 지역도 별 피해가 없는 지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저렇게까지 현장에까지 나가서 크게 질책하는 것은 뭐냐? 예.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예. 최근에는 평양 부근에서 폭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예. 굉장히 좀 심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결국은 북한의 어떤 민심이 이 심각한 상황에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각 총수상에 대해서 책임을 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표현이요. 틀려먹은 것들, 건달뱅이 이런 거를 북한 방송에서 그냥 다 전달한 내용 그대로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 어떤 심상치 않은 또 처형 이런까지 약간 전망처럼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